안녕하세요. 치즈한장입니다. 이번 경기 유로 2022조 예상외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스웨덴과 레반도프스키가 있음에도 탈락의 위기를 맞은 폴란드의 맞대결입니다. 양팀 배당은 스웨덴 2.65, 폴란드 2.32로 비슷한 흐름입니다. 먼저 2조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1승 1무, 승점 4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1승 1패의 슬로바키아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스페인이 득점력이 거의 박살이 나면서 2무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1무 1패, 현재 꼴찌로 탈락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시간대에 펼쳐지는 스페인 대 슬로바키아의 경기, 물론 스페인이 득점력이 최악이긴 하지만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스페인의 우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스페인이 이기는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양팀의 맞대결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스웨덴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스웨덴과 스페인이 나란히 조 1,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만약 이 경기 폴란드가 이긴다면 조 3위로 16강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골득실에서 스위스를 앞설 수 있으니까요. 만약 큰 점수차로 이기게 된다면 조 2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이 경기에 사활을 걸 폴란드입니다. 먼저 스웨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탁월한 수비력으로 현재 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물론 스페인전 상대의 끔찍한 결정력에 힘입었다고는 하지만 강팀 스페인을 상대로 잘 버티면서 무승부를 가져갔고,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서도 비록 많은 득점을 한 것은 아니지만 탄탄한 수비를 펼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수비에서는 맨유의 린델로프의 활약이 아무래도 돋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스웨덴의 핵심은 포르스베리 선수였습니다. 뛰어난 활동량, 여기에 수비 가담,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적극적인 공격과 패스로 스웨덴 전술의 이제 핵심 역할을 톡톡히 소화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전방에 있는 알렉산더 이삭, 이 선수 역시 전방 압박부터 시작해서 역습, 마무리 능력이 되게 뛰어난 선수이므로 아직까지 유로 조별리그 득점은 없는 선수이긴 하나 언제나 한 방에 있는 선수이니만큼 폴란드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선수입니다. 최근 6경기 5승 1무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스웨덴인데요. 거기에 이번 경기는 사실상 비기기만 해도 충분히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니만큼 평소처럼 무리하지 않고 역습 한 방을 노려본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스웨덴입니다. 경기의 핵심은 역시 상대 레반도프스키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속팀에서만큼의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은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박스 안에서의 득점력은 가공할 만한 수준이고, 지난 스페인전에서 이제 다시 득점포를 가능한 만큼 스웨덴 입장에서는 제일 예의주시해야 될 선수입니다. 미드필더 라인을 아무래도 후방으로 조금 더 내리고 활동량이 좋은 포르스베리로 하여금 측면을 이제 커버하게 만든다면 레반도프스키를 고립시킬 수도 있는 스웨덴입니다. 다음은 폴란드입니다. 당초 팀을 캐리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선수인 레반도프스키를 보유한 팀으로서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2위로 진출할 팀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아쉽게도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일단 레반도프스키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뒤가 없습니다. 이제 공격 일변도의 경기를 펼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3-5-2 전술로 수비진을 두텁게 하고 전방에 레반도프스키를 믿는 경기를 펼치는 게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득점, 그것도 다득점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같은 3-5-2 포메이션이라도 양쪽의 윙백들의 전진이 지난 두 경기보다는 더욱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수비 라인 역시 높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뒷공간 노출이 변수인데요. 상대의 공격진이 득점력이 되게 높다라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상대는 언제나 선수비 후역습의 전술을 펼쳐왔던 팀이고 지금 현재의 폴란드의 상황은 상대에게 그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뒷공간을 내주더라도 득점으로 상대를 무너뜨려야 할 폴란드가 되겠습니다. 양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유로 대회 지난 4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한 바 있고요. 수비에서는 그만큼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북유럽 팀답게 수비진의 피지컬이 상당하고 맨유에서 뛰고 있는 린덴로프 선수를 중심으로 큰 경기에서도 수비진 컨트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로 대회 20경기 중 18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최근 5경기 중 2패를 기록했으며 무승부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득점의 대부분이 레반도프스키 한 선수한테 집중이 되고 있는 의존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폴란드가 되겠습니다. 스웨덴과 폴란드의 지난 3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스웨덴이 승리했습니다. 국제대회는 상대 전적이 되게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데이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폴란드와의 지난 3번의 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 이 점 역시 스웨덴이 유리한 데이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스웨덴이 유리한 경기인 건 맞습니다. 폴란드로서는 아무래도 상황상 스웨덴이 원하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고요. 스웨덴 입장에서는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선수비 후 역습으로 한 골만 노려도 되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폴란드의 득점이 대부분 이제 레반도프스키라는 한 선수한테 집중이 되는 만큼 이 선수만 고립시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스웨덴입니다. 포르스베리의 폼 역시 되게 좋은 상황에서 역습할 때 한 방도 기대할 수 있는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웨덴의 수비가 탄탄하고 상대의 뒷공간을 롱볼을 통해서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스웨덴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변수는 역시 레반도프스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스웨덴이 폴란드를 효율적으로 막아내면서 승리를 하거나 양팀 모두 한 점 정도씩을 주고받으면서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스웨덴의 승리 혹은 2.5점 기준점 언더를 추천드립니다.